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각형 중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사각형이 되겠네요. 자,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중요한 건 사다리꼴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정의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었고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는데요. 등변 사다리꼴은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즉 사다리꼴 안에서 찾는 사각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사각형 사이의 포함관계를 한 번만 더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옆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 사각형이라는 큰 모둠이 있으면은요, 이 사각형 안에 우리가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모아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모아서 사다리꼴이라고 모둠을 새로 만들어요. 사다리꼴. 자,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 되겠고요. 그럼 걔네들 중에서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한 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두 쌍이 모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그 평행사변형 안에서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모아서 직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걸 모아서 뭐를 만들었죠? 마름모를 만들었죠. 그러고 보게 되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우리가 공부하는 등변 사다리꼴은 어디에 있냐? 평행사변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사다리꼴 안에는 포함되는 여기 어디 안에 있는 애가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변 사다리꼴은 이 평행사변형 안이라는 모둠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와는 다르게 직사각형, 마름모는 모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져다 쓸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정의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것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한 쌍의 변이 평행하는 이러한 사다리꼴 중에서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이제 수식을 표현하게 되면 밑변의 양 끝각, 각 B와 각 C가 같은 사다리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우리가 뜻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면 성질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자,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그림으로 예쁘게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이렇게 평행한다면 평행하지 않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첫 번째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가 얘를 수식으로 옆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이 대각선, 즉 선분 BD와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죠? 직사각형이 있었죠. 자, 그럼 직사각형과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길이도 같으면서 서로 2등분까지 합니다. 하지만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는 하지만 서로 반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학습하고 이제 보통 암기하는 건 여기인데, 선생님이 추가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림으로 얘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3번하고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됩니다. 즉 대각의 합이 180도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있을 때 우리가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위에 있는 윗변의 양 끝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얘랑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억각이 여기에 있고 이 녀석의 억각이 여기에 있게 되거든요.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더해서 180도가 되는 얘네들의 크기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뜻과 성질, 이렇게 성질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습하는 거나 여러 문제집이나 학습지에서는 이렇게 1, 2번까지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3, 4번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변사다리꼴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등변사다리꼴에 뭐 하지 않는, 그렇지, 평행하지 않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에 무엇의 길이가 같습니까?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3번. 등변사다리꼴에 밑면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밑변으로 고쳐주세요. 밑변의 양 끝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3번은 등변사다리꼴의 뜻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마주보는 각이죠. 대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만족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1번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평행하고 평행하지 않는 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x는 7하고 똑같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면 여기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대각선 x도 6이 나와야 합니다. 자, 3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변사다리꼴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x는 130하고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녀석의 살짝 응용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얘를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두 각의 합이 7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의 합이 110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x도 다시 70도가 되어야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등변사다리꼴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평행하지 않는 나머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x는 8. 자, 옆에 오른쪽 문제를 가볼까요? 자, 여기는 3cm, 여기는 5cm니까 전체 대각선은 8cm가 되는데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x도 8. 자, 다음 아래 문제 볼게요. 자, 등변사다리꼴은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x는 80, 정의에 의해서 80이고, 자, 오른쪽으로 볼까요? 자, 등변사다리꼴은 대각,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x는 70도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랑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10도가 되고 여기는 세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x는 30하고 풀리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여기랑 더해서 85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각의 크기는 95도가 되어야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될 거고요. 그럼 이 x와 여기 있는 쳐다보고 있는 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95도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85도가 x의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변사다리꼴의 뜻과 성질에 관련된 기본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뜻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뜻은 밑변의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중요한 건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 있는데 밑변의 양 끝각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성질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같은 변의 길이는 또 뭐였죠? 그렇죠, 평행하지 않는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변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평행하지 않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각각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등변사다리꼴이 있을 때 요 길이가 이렇게 같다.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더하면은 18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각 B의 크기를 구하셔. 이거 너무 쉽네요. 얘랑 얘랑 쳐다보고 있는 각이고 둘이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는 각 B는 당연히 58도 하고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문제네요.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금방 푸셨을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각 B의 값은 55도 하고 아마 바로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다 지금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는 걸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해야 되는 건 색칠된 부분, 이 각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각을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각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등변 사다리꼴은 일단 한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평행해요. 미안해요. 여기가 서로 억각으로 갔죠. 33도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형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양 끝각은 같다라는 의미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33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33도 여기도 33도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각이 66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이 문제는 이제 다 풀었죠. 이 66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 녀석과 이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식을 세워보게 되면 66 더하기 33 더하기 x가 180도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66도 여기가 33도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되겠습니다. 자, 4 더하면 180도다. 자, 그럼 99 더하기 x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면 되죠? 네, 81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x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겠죠? 그럼 x의 억각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밑변의 양 끝각이 같아야 되니까 한 각이 x면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 길이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은 95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서로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우는 식은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식을 세울 건데요. 그럼 95 더하기 2x, x 더하기 x니까요. 이게 180도가 되고 그럼 95도가 넘어가서 2x는 85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각 x의 크기는 2분의 85가 되겠습니다. 분수의 답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을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분수 답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에 있어서 뜻과 성질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아주 좋은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예쁘게 해보고 꼭 기억을 해둡시다. 등변 사다리꼴에 이렇게 두 대각선을 우리가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을 그냥 삼각형 대문자 A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을 삼각형 대문자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 A, B가 서로 합동이다 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길이가 같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들도 모두 각의 크기가 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든지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든지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들 듣는 내용은 그냥 저래서 저게 합동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빈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과 이렇게 대각선을 긋게 되면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길이가 같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밑변의 양 끝과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먼저 보이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빨간색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밑변과
땡땡이라는 변과 그 사이에 녹색이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요. 핑크색 삼각형도 이 밑변과 땡땡이라는 길이의 변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똑같이 녹색이라는 각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낀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SAS 합동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녹색 삼각형과 핑크색 삼각형의 합동인데 그 두 합동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겹쳐진 부분을 똑같이 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포개어지는 두 삼각형에서 똑같은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당연히 포개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두 개가 합동이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의와 뜻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데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그래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예요.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도 크기가 같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OA는 OD와 같다. OA는 OD와 같다. 네, 우리가 좀 전에 밝혀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AC와 BD의 길이는 같다. AC와 BD의 길이는 같다.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이죠. 3번 AC와 BD가 수직이다. AC와 BD가 수직이다. 우리가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라는 건 마름모의 성질이고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랑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꼭 수직이 아니다라는 말도 없지만 수직이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옳지는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각 BAC, 이번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BAC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B 여기가 되겠네요. 당연히 우리가 빗금친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로서 그 각이 같고요. 5번 핑크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BAD 여기가 되겠네요. 이 BAD와 그 다음에 ADC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의 윗변의 양끝각의 크기도 같은 걸 개념 정리할 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크기가 같은 건 당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변사다리꼴의 참거짓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른쪽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남은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얘랑 합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자라는 얘기죠. 그쵸? 자, 1번 AC는 BD다. 자, AC는 BD다.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등변사다리꼴의 직접적인 성질이죠. 맞는 말이고요. OB는 OC다. 자, OB는 OC다. 요거는 우리가 이 빗금친 두 빨간색 삼각형의 합동이고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로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각 ABD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 녀석의 각과 DCA 이 각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합동인 두 빨간색 삼각형의 대응각이니까 각의 크기는 같고요. 4번 각 ACB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각 ACB면은 ACB 여기가 되나요? 네, 요 녀석과 DCA 여기가 같다. 이거는 우리가 이 두 각이 같은 거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삼각형 ABC. 자, 요 삼각형 빗금친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DCB 요 빨간색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이죠.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 갈색 부분과 이 갈색 부분이 서로 완전히 합동이다라는 걸 증명까지 했고 확인도 했고요.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쵸? 똑같이 합동이니까 그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에 똑같은 삼각형을 붙여서 만든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이걸 합동임을 보이는 방법은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은 길이가 같고요. 우리가 이 삼각형을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고요. 그럼 녹색 삼각형과 빨간색 이 두 삼각형은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 같고 이 밑변을 공유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녹색 각으로 똑같은 SAS 합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합동 조건을 충족한다 라고 밝혀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변 사다리꼴의 응용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요, 자,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한 꼭지점, 밑변의 한 꼭지점에서 한쪽 편, 평행하지 않는 한쪽 편의 평행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요,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랑 얘는 이미 평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평행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삼각형은요,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그렸을 때 이건 기존의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고 평행하지 않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는 같다라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도 다시 같아져서 결과적으로 얘와 얘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잘 사용되는 등변 사다리꼴의 응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과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핵심 내용은 뭐냐면 등변 사다리꼴의 윗변에서 각각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 ABE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 DCF가 되겠죠. 삼각형 DCF가 합동인데 왜 합동이냐면 일단 둘 다 직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R, 그 다음에 직각이랑 쳐다보는 빗변, 즉 대변의 길이가 이미 같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H, 그 다음에 이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직각이 아닌 다른 한각의 크기가 같아서 RHA 합동이 됩니다.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이렇게 뻘쭘하게 끼어있는 이 사각형은 당연히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 녀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 녀석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60도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대로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밑변의 양 끝까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돼서 이게 자동적으로 정삼각형이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는 한 변, 두 대변의 길이, 즉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6cm,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cm, 여기도 6cm.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가 되면서 여기는 BC의 전체 길이는 11cm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는 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여기가 60도. 사실 여기 60도 나오면 문제 다 푼 거예요. 정삼각형 이용하는 사실 정형화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7cm. 더 이상 찾을 게 없네? 그러면 이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평행하는 녀석을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 얘는 이렇게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근데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세 각이 모두 60도가 되니까 얘는 정삼각형. 그러니까 이 한 변이 7cm면 여기도 7cm, 여기도 7cm. 근데 남아있는 이 녀석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저 등변 사다리꼴 ABC의 둘레의 길이가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자, 5 더하기 7 더하기 여기 전체 길이는 10이죠. 네, 12 더하기 7이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나요? 31이 되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 문제인데요.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 입변의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다가 마저 수선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핵심 내용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얘랑 평행인 걸 사용할 수 평행이 아니라 미안해요. 합동인 걸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EC의 길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합동이니까 얘를 x라고 한다면 여기도 대응변은 x가 되고 여기에 사이에 뻘쭘하게 끼어있는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6cm라서 여기도 6cm. 우리가 식을 세워보게 되면 여기 전체 길이는 x 더하기 6 더하기 x가 되는데 그게 18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x 더하기 6 더하기 x는 18. 자, 그럼 2x는 하고 6은 이항시키면 12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6이 되는데 6을 구하는 게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건 EC의 길이고 EC는 6 더하기 6이 되면서 이 문제의 답 선분 EC의 길이는 12cm 하고 아주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파해법만 알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대표형 문제가 되겠죠. 자, 등변 사다리꼴에서 수선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럼 맞은쪽에서 수선을 또 하나 그려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임을 이용을 하자.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대응변은 여기도 x가 되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똑같이 12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 전체 길이가 10이다라는 식을 세우게 되면 x 더하기 12 더하기 x가 10이다라는 식이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2x는 1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 24가 되어야 되죠. 네. 여기는 12가 1로 이항되면서 12가 되고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 6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2의 길이고 b2가 x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구한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같은 부분은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안 나온 부분이 여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녀석의 길이가 이 BC의 절반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얘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랑 길이가 같은 이 부분이 모두 다 A고 그럼 BC가 몇 A가 된다? 2A가 된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또 A가 되고요.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죠,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여기가 A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A가 되고요. 여기 전체 길이가 2A인데 요만큼이 A니까 여기도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A로 같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 되고요. 이 각 B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60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답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꽤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요렇게 길이가 같고 이 녀석의 길이의 2배가 된다면 여기는 무조건 60도, 여기는 무조건 120도가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공부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처음 이 단어를 학습하는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혹시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거나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시험을 대비를 할 때는 이게 꽤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외울 수 있다면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조건의 문제예요. 선생님이 여러가지 문제집에서 공통된 문제를 주로 많이 출제되는 걸 추려서 교재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뽑아지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에 있는 문제집에서 사용되는 문제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잔소리는 그만하고 계속 풀어볼까요? 자, 같은 부분의 변의 길이를 다 A라고 주고요. 문제에서 추가로 알려주고 있는 이 부분, 이 AB의 2배, 이 AB의 2배가 BC가 된다. 근데 AB가 A니까 여기는 2A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점에서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은요, 이 녀석은 요렇게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근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A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2A이기 때문에 여기가 2A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A면 남은 여기도 A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빗근침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A로 똑같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 한 각의 크기는 60도죠. 여긴 60도가 되는데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밑변의 양 끝각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각 B도 60도가 되겠습니다.